마지막으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통위의 과장이 구속됐어요. 저는 이런 경우 저희 타겟이 한상혁 위원장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상혁 위원장에 있는 이모 정책위원 이남표 저 박사를 지금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통위 과장, 이남표,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거지. 내보내려고. 실제로 차기 방통위원장이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EX관 전 홍보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있으면 늘 새로 하려는 사람이 추동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상혁 위원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TV조선 심사 결과를 표적 수사로 삼은 게 아니냐. 아, 근데 진짜 TV조선하고 조선일보는 정말 세요. 세요. 너무 네. 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이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 한 언론사를 그렇게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줍니까?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내부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없는 일이다. 조작하지 그러니까, 않았다. 조작할 수도 없고 조작한 일도 없다. 네, 네. 그리고 13명이 심사위원인데 뭐 그중에 있는 아까 말한 그 한 명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로 뭐가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다. 그 동기도 안 맞아.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그런 사람입니까? 솔직히 그런 네, 사람이었으면 답답하죠. 그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저는 한상혁 위원장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현실적으로 그냥 나만 그 점잖게 원칙에 맞춰가지고 간섭 안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간섭 안 손에 하고. 피 절대로 안 묻히고 진흙탕에 절대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2번이나 역임하신 결과가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임기까지 버티는 것이 차라리 지금은 버텨야 되죠. 이제는 이제 중간 나가버리면 오히려 더 웃겨지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것도 한상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시키려면 배포가 있고 아주 한상혁은 그리고 그런 충성심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 네, 대해서. 기획적이어야 나는 돼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은 딱 저기라는 게, 야, 검찰하고 조선은 정말 엮이고 아주 정말 뼛속까지 엮여 있구나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똑같다. 왜냐면 이거 처음 얘기 나올 때도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감사원인가 뭐 예, 저기 할 때 그럴 때 나왔잖아. 그래도 네. 그때도 조사한 거 나오고 그럴 때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거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몇 달 있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끝까지 해가지고 보복하고 끝까지 자기 편 아닌 애는 죽이고, 그리고 그거는 나는 검찰을 도와줄 테니까, 검찰이 우리를 도와줄 테니까 언론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게 뭐 정말 이거는 권력 카르텔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제콩님께서 우리나라 국군이 다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드니로님께서도 국군이 다 해간다는 생각을 떠치기 어렵습니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요. 지금부터 다시 융성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제대로 된 응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 2년 차 이때가 가장 대통령의 힘이 셀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오늘 40% 이하로 또 떨어졌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60% 말해서 70%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오히려 지금 윤핵관들이 올해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서술이 퍼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워드렸는데요. 그러니까 TV조선은 650점 이상 받아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이 있고요. 그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의 점수가 210점 중 50%에 미달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104.15로 미달했잖아요. 이제 208.3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 받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채널A의 경우는 검언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고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TV조선의 위력이 발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일은 사실은 점수를 쭉 매기다 보면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니
아니 저도 사실은 그런 심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뭐 여러 번 물론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해보면 그 점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항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우리가 매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 매길 때도 계속해서 이 점수를 하나 먼저 처음에 매겨.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언론사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다 보면 내가 첫 번째 했던 게 너무 기준이 높았나? 낮았나? 이러면서 또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항목 내에서도 얘네들은 이때 이랬으니까 이거는 몇 점으로 줘야지라고 했다가도 상대평가가 되는 네, 거죠.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그냥 좀 균형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점수를 올렸다 내렸다도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는 아유, 근데 너무 저는 모욕적일 것 같아요. 이 심사위원들이 당시에. 예, 심사위원들도 모욕적이고 이 방통위 과장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전국 그 공무원 노조에서 예, 성명을 냈습니다. 네. 아니 그 규칙에 따라 제대로 일한 이 공직자에게 이런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이런 그 반발하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말 이렇게 과장까지 구속시키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MB는 정현주 사장을 타깃으로 삼아서 적어도 뭐 그 KBS 이사 정도를 바꾸려고 했지. 뭐 예를 들면 방통위를 이렇게 흔들어대는. 방통위 과장을 흔드는 일은 안 했습니다. 해야지 적어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면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할지 정말 깨알 탄압한다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김어준이 그만둔 이유도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을 상황을 만들어서 그만둔 거거든요. 네. 이 경우는 과장을 구속시킴으로써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너 때문이야라고 압박하려고 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예, 구속된 과장이 뭐 한상혁 위원장 그만둔다고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이제 재판 받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은 굳건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위원장 네.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기가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있는 방통위를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대응 그냥 한마디에 두마디 하고 끝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사실 위원장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흔들어댄다고 해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겠죠. 네, 전현희 위원장처럼 좀 대차게 버텨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